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45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는 심장 자체를 꼼꼼하게 뜯어놓은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 참고하셔야 되고요. 제가 저번에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마무리를 했었죠. 한 번만 복습하는 셈 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4개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위를 심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를 심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쪽은 좌심방, 아래쪽은 좌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쪽은 우심실, 우심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중요한 내용은 좌심실에서 나오는 혈관, 요거를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대동맥. 나오는 혈관이에요. 이 아이는 온몸을 들르겠죠. 온몸을 들러서 산소를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옵니다. 우심방으로 돌아오겠죠. 돌아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 다 정맥이에요. 대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정맥은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상대정맥, 하대정맥. 상, 하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동시에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어디로 갈 차례냐면 몸을 갔다 왔으니까 어디를 갈 차례예요? 그렇죠. 폐를 갈 차례죠. 폐를 갑니다. 폐를 들러서 다시 좌심방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럼 폐로 가는 아이니까 얘는 이름이 동맥일 거예요. 그런데 폐로 가는 동맥이니까 폐동맥이죠.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으로 가는 혈관은 산소가 많아야 됩니다. 하여 이 녀석은 대동맥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즉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사심실에서부터 대동맥 전체 다 동맥혈이 흐르겠죠. 그런데 온몸을 갔다 오면 아마 산소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어디서 온 거냐면 좌심방에서부터도 역시 산소가 많았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폐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왔거든요. 제가 지금 색칠하는 부분이 바로 산소가 많은 혈액들인 거예요. 폐에서부터 왔으니까 산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안 붙였군요. 자, 여기도 역시 O2가 많고요. 이산화탄소가 적은 동맥혈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의 이름은 폐정맥이죠. 왜냐하면 폐에서 갔다 온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온몸을 둘렀다 왔을 때부터는 이제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O2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겠죠. 몸에 가서 주고 받고 맞잖아요. 그래서 대정맥에는 어떤 아이냐면 이산화탄소가 많고 O2가 적은 정맥혈이 흐르겠죠. 이해되시죠? 우심방에도 역시 정맥혈이 흐릅니다. 우심실에도 정맥혈이 흐르겠죠. 폐동맥 당연히 정맥혈이 흐릅니다. O2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폐를 안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폐동맥을 흘러서 폐로 가면 이제서야 O2가 충족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표시하면서 이런 것들 집중을 하셔야 돼요. 동맥인데 정맥혈이 흐르는 이유. 폐로 갈 거니까 아직 산소교환 안 해서. 또 정맥인데 동맥혈이 흐르는 이유. 폐를 갔다 왔으니까 O2를 충전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왜 얘는 대동맥하고 대동맥은 동맥에 동맥혈이 흐르고 정맥엔 정맥혈이 흐르나요? 그런데 왜 폐정맥과 폐동맥은 다르나요? 이건 항상 뭘 생각하시라고요? 혈관의 이름은 심장 위주로 붙이고요. 그 안에 흐르는 혈액의 이름은 산소로 붙입니다. 심장을 기준, 혈액은 O2를 기준으로 붙인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 구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여기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대정맥, 대동맥, 폐동맥, 폐정맥
생각나시죠? 이런 것도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오심방, 우심실, 좌심실, 좌심방 알겠어요. 위치 어딘지 알겠어요. 그런데 낯선 어휘들이 있습니다. 반월판, 삼천판, 이천판, 반월판 이렇게 있어요. 반월판은 나가는 혈관에 있고요. 이천판과 삼천판은 들어오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오는 곳에 있어요. 둘 다 판막이에요. 엄밀하게 셋 다. 반월, 삼천, 우천, 이천 전부 다 판막이고요. 이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요. 심장의 압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아래 심실이 수축할 적에 반드시 동맥으로 혈액이 나가야 하는데 잘못하면 심방으로 거꾸로 역류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막아주는 마개가 필요하죠. 이 마개의 이름이 판막이고요. 위치에 따라서 반월판, 이천판, 삼천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역류를 방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첫 번째 동영상은 혈액의 흐름에 관한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판막의 움직임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The heart has four hollow chambers, the left and right ventricle, and the left and right atrium. Each chamber has a different function. The right atrium receives oxygen-depleted blood and empties it into the right ventricle. This blood then flows to the lungs for gas exchange. 폐동맥이죠. Oxygenated blood from the lungs enters the left atrium and empties into the left ventricle. From there, it flows out of the heart into the arteries of systemic circulation to distribute oxygen throughout the body. 그때 판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The four heart valves control the flow of blood through the heart by opening and closing the heart chambers in a coordinated sequence. The two valves located between the atria and the ventricles are called the tricuspid and mitral valves. These valves facilitate the flow of blood as it moves into the ventricles from the atria. The other two valves are the aortic and pulmonary semilunar valves. These valves prevent the backflow of blood into the segment it just exited. Each of the four valves is composed of flaps called leaflets or cusps, which prevent backflow of blood in the wrong direction.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제가 다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써보시는데 이렇게 한번 써주면 좋겠어요. 여기를 온몸으로 써주시고요. 여기를 폐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흐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까 제가 아까 요 위에다가 썼던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해가 이렇게 되는 순간 어디서 가야 돼요? 우심실에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요? 좌심방으로 가야겠죠. 그 얘는 어디로 가요? 온몸으로 가야겠죠. 온몸에서 온 아이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체순환은 온몸을 도는 걸 체순환이라고 말해요. 심장부터 시작해서 가보세요. 심장에서 다시 쓸게요. 심장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온몸을 가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오는지 혈액을 쓰시면 돼요. 혈관. 뭐 쓰셔야 됩니까? 대동맥. 그쵸? 그 다음에 대정맥. 쓰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때의 심장은 어디였냐면 사실은 좌심실이었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대정맥에서 돌아온 아이는 어디로 가요? 우심방으로 가겠죠. 요거 꼭 기억하셔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심방에 있던 아이가 폐순환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시작점이 뭐예요? 우심실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심실에 나가는 거 뭐였어요? 폐동맥이었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폐로 가죠. 왜 가요? 기체 교환하러 가죠. 그죠? 그래서 폐정맥을 거쳐서 교환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심장으로 올 겁니다. 어디로? 좌심방으로요. 그래서 심장으로 시작해서 심장으로 끝나요. 이 아이가 사실은 여기로 갈 거고. 그죠?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여기도 써주기 쉽네요. O2가 많고 CO2가 적은 혈액 뭐였죠? 동맥혈. 혈액의 이름은 산소를 붙인다 그랬어요. 그다음 O2가 적고 CO2가 많은 혈액, 정맥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거 기억하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순환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한 내용이 여기에요. 핵심은 뭐예요?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금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운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은 혈액은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소화에서 흡수한 영양소가 결국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닐 거고요. 이 혈액을 통해서 온 영양소, 그리고 폐에 갔다 온 산소, 요걸 풀세트로 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불어서 뭐 또 처리해줘야 되냐면 생성된 노폐물들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계, 배설계, 소화계가 순환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한지.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호흡계 했고요. 그리고 순환계 했고요. 소화계도 했습니다. 뭐가 남았냐면 노폐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걸 봐셔야 돼요. 그래서 노폐물이 뭔지, 노폐물이 뭐고 도대체 콩팥에서 하는 일이 뭔지 이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혈관은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에게 전달해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얻어서 각각의 장소에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산화탄소는 폐에다 처리하고요. 노폐물은 콩팥에다 처리를 합니다. 공급해주는 거는 산소는 폐에서 얻고 영양분은 소화기에서 얻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순환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배설 공부하겠습니다.